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수는 나중에 치면 됩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오늘 전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빨간 가방을 메고 산으로 들러가던데 여러분들도 가고 싶었죠? 이때 쓰는 말이 제가 이런 말이 있어요. 봄꽃을 즐기는 데는 조연이지만 조연, 가을 단풍놀이에는 주연이 되면 됩니다. 맞다, 맞다? 봄꽃을 즐기는데 주연이 되면 가을 단풍놀이에는 주연이 못 돼요. 그건 조연밖에 못 해요.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그 글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지금까지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지문에 많이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문을 보다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왔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오늘 오전에 실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듣는 겁니다. 다시. 오케이? 그러면 하루에 2번을 딱 들어 나누면 머릿속에 완벽하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오전에 한번 듣고 끝내버리면 또 애매모호해져. 그러니까 오후에 한 번 더 들어주면 돼요. 그죠? 거기 빈칸이 많거든. 그래 하나하나 채우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자, 요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 여러분들 보면서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보면 있잖아요. 제일 위에 여기 보면은 제목을 제가 딱 적어 놨거든. 제목을 갖다가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물건 변동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한 가지를 딱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보면 이래 놨죠. 등기간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자 이래라죠.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래 나거든.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가 다시 등기를 한 경우 마친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2번을 구별을 하는 겁니다. 구별. 그럼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 OX다. X. 여기서 꼭 등기간이 등기를 한 경우가 들어가야 된다. 마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3번, 4번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접수한 때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럼 접수한 때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된 때, 저장된 때.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키인 겁니다. 등기간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요게 된 때다. 접수된 때죠. 그죠? 접수된 때. 그러면 등기간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자, 제 손을 봅니다. 이렇게 합니다. 등기간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더와이더 오. 등기간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오. 이 같은 말이 되면 같은 말. 오케이? 네, 여기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가 된 때다? 접수된 때. 그러면 1번하고 4번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출제위원이 둘 중에 한 개를 쓰면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한 개를.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 변동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 있잖아요. 이렇게 놓거든. 등기의 효력에는 종국 등기의 효력이 있고 예비 등기의 효력이 있거든. 이 종국 등기의 효력은 7개. 그 중에 첫 번째가 물건 변동의 효력이고, 그 다음에 순위 확정의 효력이거든. 요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죠? 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오더와이더 오. 맞죠? 그럴 때 부기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 주등기 순위. 부기등기 사후간의 순위는 뭐다? 등기한 순서. 같은 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다른 구는 뭐다? 접수. 그거는 이제 알고 있거든. 이것만 딱 정리를 해두면 애로사항이 없어요. 됐죠? 자. 처음부터 가볍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필이 왔다 났다? 필이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있잖아요. 보존 및 반출이거든. 여기서는 있잖아요. 키가 뭐가 키냐 이럴 때. 자, 처음에는 여기에 6번에서는 보존을 묻고 있어요. 보존을. 7번, 8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7번, 8번, 9번까지네요. 그죠? 요거는 반출을 묻고 있는 겁니다. 반출을.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넘기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열람 발급을 묻는 거예요. 발급을. 그에게 보존은 이렇게 하세요. 우리 법에 있죠. 연구 보존, 10년 보존, 5년 보존, 1년 보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딱 두 개만 딱 외우세요. 하나는 등기부, 하나는 신청서. 그러면 뒷글자는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신청서, 편철장 이런 거 뒷글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에 무슨 서? 신청서. 요거를 오늘날에는 신청서라고 그런다. 신청정보라고 그런다. 신청정보. 그러면 등기부와 신청정보 이렇게 딱 하면 돼요.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오더와이더 오. 여러분들 신청서가 있죠. 이거는 몇 년 보존이다? 그럼 여기서 응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폐쇄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민이나 신탁, 원본의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매매 목록 이것도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 그러면 영원히 보존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래 딱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전부 다 반출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딱 구별하냐 할 때 여기 보세요. 등기부와 무슨 서류입니까? 부속 서류입니다. 그럼 여기는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그러면 여기도 역시 뒷글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뒷글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무슨 글자? 여기 무슨 글자? 등기부. 여기 무슨 글자? 신청서. 이거를 다 뒷글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뒷글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등기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니까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시작 없다.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등기부와죠, 그죠? 그럼 이거 두 개죠, 그죠?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오더와이더 오.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오더와이더 두 개 다 같은 거지. 그러니까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칠판 와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기부 일어났죠. 그럼 이게 등기부의 무슨 서류? 부속 서류죠. 맞죠? 네. 그럼 이 글자를 합친 글자가 등기부와 부속 서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세 개는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세 개는 답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오더와이더 오.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영원히, 다시.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오더와이더 오.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오. 두 개를 합친 글자. 이걸 합친 글자가 시작. 등기부와 부속 서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세 개 어느 거를 물었더라 하더라도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아. 전쟁 천재지변은 반출을 못한다 이 말. 그런 낱말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글자를 해볼게요. 여기에 옮기지 못한다 이러면 오더와이더 오. 그 밑에 글어봅니다.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으며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자 시작. 없다.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은 못 나가는 겁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시 이거는 등기부와 부속 서류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답은 이것도 전쟁 천재지변은 못 나가. 이것도 못 나가. 그럼 합친 글자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결론은 셋 다 나가는 거다. 셋 다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제 신청서는 또 개념이 다르죠. 그죠? 신청서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이죠. 영장. 반출할 수 있다다, 없다다. 여기서는 시작. 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래 나왔죠.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 신청 정보죠. 신청 정보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라니까 OX다. X. 옮길 수 뭐다? 있다. 그럼 이게 X가 되는 겁니다. 구분이 확실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모르면은 요래만 공부하세요. 그럼 요래만 공부하세요. 칠판을 봅니다. 요게 무슨 글자?
등기부. 여기 무슨 글자? 등기부. 여기 무슨 글자? 등기부. 뒷글자는 신경을 쓰지 말아요. 뒷글자는. 여기는 그냥 무슨 서? 신청서. 그럼 확 이제 구별이 됐다, 안 됐다? 돼. 그러면 등기부자가 들어가면 뒷글자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전쟁 천재리외는 못 나간다. 신청서가 들어가면 나갈 수마다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어요. 네, 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열람 발급을 묻는 겁니다. 열람 발급을 묻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요리로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기록. 이거 시작. 등기 기록. 이거는 시작.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른 겁니다. 여기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등기 기록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등기 기록은 여기서 글자를 볼게요. 누구든지 정답입니다. 수수료를 내고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세요.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랍니다.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오덱스다. 칠판을 보세요. 등기 기록은 여기에다 시작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니까 등기 기록은 아무나 발급 다 되는 겁니다. 아무나 열람 발급. 그럼 이해관계인에 한해 이러면 오덱스다. X. 이는 X죠. 그죠? 모르겠거든. 누구나. 여기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제가 쓴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밑에 오세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입니다.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 글자를 보세요.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 발급이 인정된다. 오덱스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는 전부 다 제 탓입니다. 제 탓. O 행은 틀렸습니다. X입니다. X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국어로시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글자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럼 등기 기록은 이래놓습니다.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시작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열람을 신청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있다, 없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뭐만 된다? 열람. 이는 발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구별을 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밑에 글을 볼게요. 보세요. 그러면 이 지문에는 발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밑에 글을 봅니다.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도면 갈로는 이랍니다.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발급한다. 자, 요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오케이. 매매 목록이죠. 그죠? 매매 목록.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신탁 원부에다가 동그라미 1, 공동담보 목록에다가 동그라미 2, 도면에다가 동그라미 3, 매매 목록에다가는 동그라미 뭐다? 4.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저것도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기는 되는데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아파트라는 말만 딱 들어가면은 도면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그럼 내가 아파트 등기부를 발급을 받으면 그 아파트의 도면도 발급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파트 등기부 발급 받을 때 나는 이 아파트의 도면도 필요하니 도면도 함께 발급해 주세요라고 해야 발급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랬잖아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뗄 때 동직원이 주소 변경 사실 다 나오게 할까요? 현 주소만 나오게 할까요?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지. 감 잡았어요? 네. 자,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필기했죠? 제가 가만히 놔뒀어요. 조금 있으면 필기 나올 텐데 이 말 안 했어요. 왜냐? 자꾸 본인이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쓰는 연습을 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보존을 묻는지, 반출을 묻는지, 열람 발급을 묻는지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존은 요게 무슨 부?
등기부. 여기 무슨 서? 신청. 뒤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뒤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등기부는 무슨 버전? 연구버전. 그럼 신청서나 첨부정보나 취하정보 이런 거는 몇 년 버전? 5년. 그러니까 오늘 키는 연구버전이다, 5년 버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케이? 등기부와 신청서를 구별하고 있냐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반출입니다, 반출. 요게 등기부죠. 요게 무슨 서? 신청서. 그럼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안 되지. 그러나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으로 반출할 수 있다. 아까 헷갈렸던 거.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오도에도 등기부, 그럽니다.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다. 오도에도 등기자가 그러면 신청서는 반출할 수마다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열람 발급입니다. 그 열람 발급은 이거 무슨 거? 등기기록. 이거 뭐다? 등기기록의 부속서. 이 글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 그런데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뭐만 된다? 열람. 여기에 발급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도민이나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 의사표시 함께 발급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발급한다. 오도와이더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다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 여기에 1, 2, 3, 4 이래 놓죠. 다 안 써요. 근데 법에는 요 순서로 놓거든. 그럼 여기서 딱 잘라버려. 딱 잘라버리면 그냥 요래 냅니다.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발급한다. 이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가 무슨 목록이다? 매매 목록. 이해하겠죠? 그러면 요걸 4개를 다 써도 되고 1개만 써도 된다. 그래서 출제는 일반적으로 1개만 씁니다. 4개를 다 쓰면 지문이 너무 길어지거든. 그러면 너무 또 쉬워져.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있잖아요. 등기부의 구성 양식이거든. 그 등기부의 구성 양식 일단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답다. 이때 표제부는 모든 등기부의 양식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갑구, 을구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이제 두 번째, 등기부는 표제부를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집합 건물을 갖고 시험에 내요. 그건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의 차이가 뭐냐 이것만 딱 알고 가면 됩니다. 올해 시험에 출제를 했죠. 그죠? 자, 그럼 이해합니다. 표제부에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표시번호. 요거는 무슨 번호? 선의번호. 선의번호. 여기에 접수연월일 있죠. 이게 접수일자지. 접수일자.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연월일. 그럼 여기에 표제부에는 안 들어가고 갑골구에 들어가는 게 있답다. 그게 뭡니까? 접수번호지. 맞죠? 그러면 접수번호는 표제부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갑골구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잠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잠깐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리 오세요. 요거 표제부라는 거 보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뭡니까? 1. 여기 뭡니까? 2. 여기에 3, 1에 나오겠죠? 이 번호를 무슨 번호? 그러니까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게 접수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연, 월, 요 뒤에 무슨 숫자가 있답다? 없지. 되죠?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만 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이게 이제 갑구, 을구 되면 갑구, 을구. 갑구, 을구는 양식이 같기 때문에 자, 요거 무슨 번호? 선의번호. 그럼 아까 전에 차이는 여기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여기는 무슨 번호? 선의번호. 이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표제부에는 아까 전에 여기까지는 표제부에는 쓰더라 안 쓰더라? 쓰더라. 그 여기까지는 써놨잖아요. 요 밑에 접수번호를 쓴다 안 쓴다? 안 쓰지 안 쓰지. 그럼 여기는 접수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됐죠? 그럼 이리로 오세요. 저리 오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 자 이리 오세요.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무슨구, 을구. 됐죠? 그럼 여기서 갑구, 갑구 요렇게 보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구가 같았을 때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지, 순위번호. 자, 이리 보세요. 얼구. 요렇게 보면은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이때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가 같아, 다르다. 이게 무슨 번호다?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왜 접수 일자까지만 쓰면 되는데, 왜 접수 번호를 등기부에 쓰느냐? 그거는 갑구와 얼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번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 말했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은행의 순번대기표에서 은행의 순번대기표. 오늘 11일입니다. 11시 30분까지 같아, 안 같아? 같이 같습니다. 30초에 순번대기표 뽑은 사람과 35초에 순번대기표 뽑은 사람 같아, 다르다? 다른. 그 말은 같은 날에 등기가 여러 개 들어올 수 있다면 같은 날에 그럼 날짜가 같아 이 말입니다. 시간까지도 같아, 분도 같다고 치자. 그럼 초까지 가야 된다. 초까지. 맞다. 그 초까지 가는 게 접수번호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왜 접수 일자까지만 쓰는데 접수번호를 쓰느냐? 그거는 나중에 갑구와 얼구의 분쟁이 발생할 때 정합니다. 같은 날에 소유권 이전이 들어왔고 같은 날에 저당권 설정이 들어왔을 때 소유권과 저당권이 충돌한다면 소유권은 갑구에 하잖아요. 저당권은 얼구에 하잖아요. 이땐 구가 같아, 다르다? 구가 달랐을 때는 순위번호다, 접수번호다. 그러면 왜 접수번호가 필요하냐라는 거는 갑골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접수번호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 그러면 표제부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럼 표제부는 접수번호로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그러면 우리 공시법 시간에 표제부에 안 되는 거 6개를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표제부에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부기등기 할 수 없다. 접수번호 없다. 추정력 있다, 없다. 무효등기 유용.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유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입니다. 표제부에는, 자,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락의 여부가 존재될 여지가 없다. 오다엑스다.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죠.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권리관계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권리관계는 갑구, 무슨 구? 얼구.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첨부한다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무슨 관계인이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럼 표제부에서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첨부한다는 말은 무조건 X가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는 갑골구 권리관계에서만 쓰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가볍게 이제 넘어갔어요. 자, 가볍게 넘어갔어요. 그럼 거기까지 해결했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해결이 됐죠. 자, 그럼 여기에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 이게 30회 때도 출제를 하고 31회 때도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처음 해봅니다.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거든. 자,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권리자입니까? 의무자입니까? 시작. 권리자.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는 권리자다, 의무자다? 의무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을 하거나 이익을 보는 쪽,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거나 이익을 보는 쪽은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 그런데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거나 불이익을 보는 쪽을 우리가 무슨 자? 의무자. 이래냅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딱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하고 19번의 시험 문제. 자, 이제 이리 보세요. 부동산이 갑을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자, 이래서요. 병이 누구를 대위했다?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에게 신청하는 경우이랍니다. 자, 여기서 제 손을 보세요. 병이 을을 대신했죠.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을이 되잖아요. 을이. 오케이?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그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서 출제인이 탁 물을 때 핵심을 딱 찾아내야 돼요. 갑, 을, 병, 을이 등기를 하고 을이 등기를 안 하니까 누가 대신하고 있다? 병. 그럼 명의는 누가 된다? 을. 그럼 소유자는 을이 됩니다. 그럼 권리가 발생하는 쪽은 누구다? 을. 그래서 을이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그려보세요. 밑에 그려보세요. 요 설명할 겁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설정해 을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뭐 하는 겁니까? 말소하는 경우 갑이 등기 권리라다, 을이 등기 권리라다 이러거든. 갑이다, 을이다. 자, 이거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암산하듯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요 쉬운 거부터 먼저 해놓고 공부를 할게요. 자, 일단, 좋다. 순서대로 할게요. 제일 위에 거 있죠. 요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딱 보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럼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갑은 매도인이니까 무슨 자? 의무자지. 을은 매수인이니까 뭐다? 권리자. 그러면 이걸 학문적으로 왜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왜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느냐라는 거를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민법이죠. 민법. 실체법 민법이거든. 민법상의 의무자는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민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되죠. 그 다음에 절차법은 등기법이죠. 등기법상에는 의무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 무슨 자? 의무자.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쪽이 무슨 자? 권리. 그럼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갑. 그러면 갑이 을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이 사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지.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지.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 무슨 자? 의무자.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쪽이 무슨 자? 권리. 요게 이제 등기법상 설명이다. 그러면 민법은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그럼 만약에 하더라도 요거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서류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감증명서다. 그럼 인감증명서는 매도인이 제출하느냐, 매수인이 제출하느냐, 둘 다 하느냐, 이것만 알면 돼. 자, 누가 제출한다? 매도인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을은 매수인이거든. 매매 대금이 넘어가지. 맞죠? 그러면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지. 받았다면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갑이 발급해 줘야 돼. 아니죠? 그러니까 인감도 발급해 줘야 되고 등기 필정보도 제공해 줘야 되고 점주는 등본도 제공해. 이게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됐죠? 네. 그럼 을은 자, 매매 대금을 줬으니까 등기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이제 요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거는 민법적 측면이에요. 그럼 우리 시험에는 등기법으로 나오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은 자, 이래 보세요. 여기서 요게 이제 아까 전에 보기 속에 잠깐만 보세요. 여기서 보기 속에 요거 봤죠? 요거 있죠? 18번을 지금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이리라 보세요. 자, 요거 그림은 자주 보죠, 그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 을, 병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항상 소유자는 갑이죠, 그죠? 자, 갑이 을하고 매매했어, 매매. 그럼 매매했으니까 갑은 매도인이니까 뭐다? 의무자. 을은 매수이니까 뭐다? 권리. 그러면 등기를 가져가면 돼.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는 거라. 지금 등기 안 했지?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하고 또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은 무슨 자? 권리. 그런데 여기서는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이런 혼란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의무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시작, 채무자. 이쪽이 뭐다? 채권자. 자,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가, 을, 병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그러면 갑이 매도인 의무자, 을이 매수인 뭐다? 권리.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하고 또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을이 의무자, 여기 뭐다? 권리. 이라면 의무자 권리라고 할 때 혼란을 가져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채무자라고 부르자. 이 사람은 채권자라고 부르자. 요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민법상의 채무자 채권자와 등기법상의 채무자 채권자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럼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매매를 하면은 잡으세요. 매도인 매수인이거든. 그럼 매수인은 매매 대금이 넘어가야지. 맞아요? 네. 그럼 매매 대금에서는 이쪽이 무슨 자? 채무자. 이쪽이 무슨 자? 채권. 그럼 매매 대금이 넘어가면 재산권이 이전돼야 돼. 맞아. 재산권 이전에서는 을이 무슨 자? 채무자. 무슨 자? 채권. 그럼 우리는 매매 대금을 배운다. 재산권이든 등기를 배운다. 등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채무자,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지. 그런데 을이 요 등기를 안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을이 요 등기를 안 가져온다는 말은 을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 그러면 이게 안 넘어오니까 이게 못 넘어가지. 그럼 누가 불안하다? 병. 그러니까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시작 병. 맞죠? 네. 등기는 누구로 됩니까? 그러면 등기법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자는 누구다? 그럼 등기법이 뭡니까?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시작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시작 병. 다시 칠판을 보세요. 실체법이 있고 절차법이 있죠. 아까 전에 보세요. 요거는 등기 무슨권 청구권 권리가 뭐다? 발생. 요거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병입니까?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병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뭡니까? 을이지. 그럼 요거는 누구? 병. 요거는 누구? 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법을 배운다. 등기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항상 을이 답이다. 이해는 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랬어요? 됐어요. 그러면 키는 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을이 등기 안 가져오면 병이 대신할 수마다 있다. 근데 정리입니다. 신청은 병, 명의부상에는 누구다? 을.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을입니다. 을. 그래서 을을 절차법상의 무슨 자? 권리자. 이해했어요? 네, 통일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게 이제 하나 있었거든.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요거를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설명한 거는 이거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쭉 오면은 결론은 누가 등기 절차법, 여기 절차법 있죠? 절차법. 등기법이다, 등기법 아니다? 등기법. 그럼 여기서 권리가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19번 있죠? 요거를 공부하러 갑니다. 19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설정해준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뭐 시킨다? 말소. 그럼 요리로 와보세요. 요리 보세요. 저게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문자로 해서 그래. 자, 요리로 와봅시다.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을에게 돈 1억을 빌릴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요게 저당권 무슨 등기다? 설정. 그럼 이 사람이 시작 저당권 설정자. 요 사람은 뭐다? 저당권자 되죠. 그러면 1번에 저당권이 누구로 됐어요? 을. 그럼 이 사람은 권리가 발생입니까? 소멸입니까? 발생. 그럼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다. 그런데 이제 돈 갚았으니까 이 저당권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이거 지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 이해합니까? 그럼 을이 무슨 자? 의무자.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갑은 무슨 자? 권리자. 그럼 여기서는 권리자를 묻고 있으니까 누가 됩니까? 갑. 됐다 안 됐다? 네.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 지문입니다. 자,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을 항상 먼저 보세요. 제목을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거든. 두 개만 딱 알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를 딱 알아야 됩니다. 칠판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권리자, 무슨 자, 의무자. 여기 보세요. 무슨인, 명의. 여기 무슨인, 신청. 요 세 글자를 딱 알아야 돼요. 요 세 글자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정답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무슨 자, 권리자, 의무자. 법인 아닌 사단이. 그러면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자, 요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답을 내놓고 할게요. 법인하고 비법인하고 답이 같습니다. 답이 같으니까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일단 법인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칠판을 보세요. 명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명의인은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소유자입니다. 권리자입니다. 권리자.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의무자, 무슨 자가 나온다? 권리자. 그 다음에 무슨 인이 나온다? 신청인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만 내놓고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한테 있다. 이건희 회장한테 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칠판을 보세요. 명의는 누굽니까? 법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부동산을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요게 삼성전자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시작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가 법인이다, 법인 아니다? 법인. 그럼 삼성전자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 있죠.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의무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법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을에게 매도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요. 그럼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법인이 옵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옵니까? 그럼 신청서에는 대표자 이름 씁니까? 법인 이름 씁니까? 대표자. 그러면 신청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 요 말을 공부한다. 그럼 정답입니다. 명의는 누구다? 법인.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다? 법인.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감 잡았어요? 자, 요거를 반대로 해보고,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 있죠.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그럼 권리자가 누굽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의무자 권리자는 누굽니까? 법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리로 다시 오세요. 제가 이제 잘 쓰는 말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성김씨 종친회한테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빌딩 있죠. 이게 종친회 소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명의는 소유자는 어성김씨 종친회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법인? 비법인. 맞죠? 네. 그럼 어성김씨 종친회가 이게 어성김씨 종친회 건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일? 의무자. 이 사람은 무슨 자? 권리. 그럼 의무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비법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부동산을 매도했거나 매수했다면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어성김씨 종친회가 등기로 옵니까? 종친회 대표자가 등기로 옵니까? 대표자.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맞다. 그러면 신청회로 오는 사람은 누구다? 대표자. 그럼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무슨 이다? 관리인. 감 잡았죠? 네. 요거 이해했다, 안 했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럽니다. 칠판을 봅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오더와이더, 오. 요게 비법인이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 오세요. 됩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무슨 인이다? 신청인. 그럼 이거는 오더와이더, 오. 지금 엄청 쉬운 건데. 엄청 쉬운 거지?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장 쉬운 게 이거잖아요.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이재용 회장한테 있는 거 아니지. 삼성전자 법인한테 있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이 빌딩이 어성김씨 종친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종친의 회장 소유가 아니지. 종친의 소유지.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그럼 제 말입니다.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종친회가 온다, 대표자가 온다, 대표자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는, 자, 글자로 봐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명의로, 이러면 오더와이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러면 오더와이더, 신청은 대표자가 와야지. 맞아요? 네.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럼 이제 요 밑에 글을 맞춰야 돼요. 밑에 보죠. 대표자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짚어놔 보세요. 대표자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오덱스다 X도 그죠? 법인 아닌 사단이 의무자 권리자지. 의무자 권리자. 그러면 여러분들 필기를 저걸 엄청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이거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왜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열심히 그 필기를 하고 있네요. 좋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스타일들 하세요. 그럼 이거 됐다, 안 됐다? 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거를 맞춰야 됩니다.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자, 여기서 종중이 등기 권리자이다. 오더와이더 O. 그럼 대표자가 권리자이다면 O덱스다. X. 그럼 이거는 O죠, 그죠? O. 감 잡았어요. 네. 자, 됐어요. 그러면 22번은 X입니다. 23번은 O입니다. O.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1교시 때 50번까지 가야 돼요. 이게 200번까지 있거든. 오케이? 오늘 안 그러면 이 속도로 가면 오늘 6시까지 못 끝나. 자, 그럼 이리로 가보세요. 그러세요. 여기에 이제 요거는 딱 2개만 외우라고 그랬죠. 요거만 딱 외우면 됩니다. 결론은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제출하느냐, 권리자일 때 제출하느냐,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의무자일 때 한다, 권리자일 때 한다? 의무자죠, 그죠? 여러분들 의무자는 매도인이잖아요, 그죠? 권리자는 매수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친회가 부동산을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을 때는 종친회 총회를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거쳐. 사들이는 거는 의무자다, 권리자다, 권리자. 그럼 사들이는 거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 그럼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가면 되죠. 이거는 시험에 너무너무 명확한 겁니다. 의무자일 때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이제 여기에 기출문제거든. 이거를 읽으면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법인 아닌 사단 A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A와 B가 매도를 했죠. 맞아요? 그 매도인은 A입니까? B입니까? A 매도인이 A니까 A는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의무자. 그럼 의무자니까 총회 결의서를 전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제출한다. 이래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사례를 내면은 그냥 정답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총회 결의서 이러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렇게 딱 내버린 거라.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 A가 B에게 매매를 했다. 그러면 A가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의무자. 그러니까 총회 결의서 전부 해야 된다. 해. 그래, 딱 들어가는 거다. 맞다. 맞아. 잘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괄 승계 인회원 등기거죠. 이걸 시험에 놓는 지문들을 제가 적어 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너무 간단한데 지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리로 잠깐 보세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글자를 보세요. 여기는 포괄 승계, 여기 글자를 보세요. 요게 키다 이 말입니다. 뭐다? 포괄 승계인.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럼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포괄 승계냐, 포괄 승계인. 요 글자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포괄 승계의 가장 대표적인 애는 상속이다, 상속이다, 상속. 포괄 승계인이니까 무슨 인? 상속. 요 글자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되죠? 그러면 상속은 그냥 아버지 돌아가셔서 자식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상속이죠, 상속. 그런데 이 상속인이라는 거는 자,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매매를 했어.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기주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매는 다 했다. 계약은 다 이루어놨다 이 말입니다. 등기 넘기주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럼 죽은 자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자식이 대신 등기해야 될까는 그게 포괄 승계인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여기서 글자를 볼게요. 이걸 거창하게 이래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갑이 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갑이라는 아버지다 아버지 아니다 아버지 그 부동산을 을에게 맺다 매도 한 뒤에 단독 상속인 누구다 병 두고 사망한 경우 병은 자신을 등기무다로 하여 갑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요 있다 요래 된 거예요. 있다. 그러면 요거 해놓고 다시 설명할게요. 밑으로 내려오세요. 갑 소유 부동산에 갑과 을이 매매계를 체하는 후 아직 등기를 하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이랍니다.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한 후 을에게 소유권 이런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오됐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오거죠. 신청정보상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 기록상의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정보 시작. 등기 기록. 신청정보상의 의무자와 등기 기록상의 의무자는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 안 하면 각하합니다. 그러나 예외 하나 있어요. 예외. 그게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포괄성계인에 의한. 그럼 이제 그런 이겁니다. 자, 요리라 보세요. 너무 쉬운 거거든.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자, 갑입니다.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쪽에 매도인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 뭐다? 꼴. 그래서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요. 그럼 등기가 넘어가면 되지. 근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갑의 호칭은 비상속인입니다. 자식의 호칭은 뭐다? 상속. 답을 내놓고 할게요. 187조를 적용 안 합니다. 187조를 적용한다는 말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소유권에 넘어옵니다. 맞죠?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넘어간다. 바로.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상속 등기 하고 가도 을이지. 안 하고 가도 을이지. 오케이? 먹물을 한 번 더 칠한다, 안 칠한다? 안 칠. 그럼 결론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간다, 안 거치고 간다? 안 거치. 그러니까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이리 오세요. 이게 지금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그러면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피상속인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갑이 옵니까? 갑의 상속인이 옵니까? 갑의 상속. 그럼 신청서에는 누구 이름을 쓴다? 상속인 산자 이름을 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양자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래도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경우에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각하를 안 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요 그림은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결론입니다. 상속 등기 후 이러면 OX다? X. 이랍니다. 그러면 밑에 보세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넘어간다. 이러면 O도 Y도 O. 상속 등기 생략하고 넘어간다. 이러면. 이해했어요? 네. 고래 딱 푸세요.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요거는 있잖아요. 판결에 의한 등기거든. 요거 하나만 딱 외우면 돼요. 자, 정리합니다. 소유권이 이행을 위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디와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이 말이죠. 책에는 이렇게 나오죠. 판결서를 받아서 10년 있다가 등기해도 돼야 안 돼요? 돼. 그게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그 말이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판결서를 갖고는 기간에는 제한이 시작 없다. 그래 풀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쉬겠습니다.